로이터는 미국의 2026년 6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2% 증가에 그쳤고 휘발유 가격 하락이 주유소 매출을 끌어내렸지만 자동차와 온라인 소비는 버텼다고 보도했어. 이 숫자는 그냥 소비 뉴스 하나로 보면 안 돼. 주식시장, 산업, 기업, 환율, 금리, 정책이 한 번에 연결되는 신호야. 5월 소매 판매는 1.0% 증가했는데 6월에는 0.2%로 낮아졌어. 겉으로 보면 미국 소비가 식어가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이상하지? 주유소 매출은 크게 줄었지만 자동차와 온라인 소비는 오히려 버텼어. 그래서 이번 뉴스는 단순한 소비 둔화가 아니야. 미국 소비 안에서 어디가 약해지고 어디가 아직 버티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야. 핵심은 6가지로 나눠서 봐야 해. 먼저 첫째, 주식시장에는 소비주 선별 신호가 남았어. 미국 소비가 둔화되면 시장은 바로 유통주와 소비재 기업을 봐. 소비가 약해지면 백화점, 의류, 가구, 외식, 생활용품 기업은 부담을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이번 지표는 한 방향으로만 볼 수 없어. 주유소 매출은 휘발유 가격 하락 때문에 줄었고 자동차 판매와 온라인 소비는 상대적으로 강했어. 그러니까 전체 소비가 무너졌다기보다 소비의 구성이 바뀐 거야. 주식시장은 이런 숫자를 보면 지수 전체보다 업종별 차이를 먼저 보게 돼. 자동차 관련 기업은 소비가 버티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 온라인 유통기업도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있어 보일 수 있어. 반대로 오프라인 유통과 선택소비 업종은 더 조심해서 봐야 해. 그래서 주식시장 신호는 단순한 하락 신호가 아니야. 정확한 신호는 소비 업종 안에서 승자와 약자가 갈릴 수 있다는 뜻이야. 다음으로 둘째, 산업에는 소비 양극화 신호가 남았어. 이번 소매 판매에서 중요한 건 총액고라 구조야. 휘발유 가격이 내려가면 주유소 매출은 줄어들 수 있어. 이건 소비자가 덜 샀다는 뜻이라기보다 같은 양을 사도 결제 금액이 줄었다는 뜻에 가까워. 반대로 자동차와 온라인 판매가 늘었다는 건 일부 소비는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야. 하지만 모든 소비자가 똑같이 버티고 있는 건 아니야. 로이터는 고소득층이 주식시장 상승과 세금 환급 효과에 도움을 받았지만 저소득층은 저축과 신용에 더 의존하고 있다는 분석을 전했어. 이 말은 미국 소비가 평균으로는 버티지만 내부에서는 차이가 커지고 있다는 뜻이야. 산업 신호는 여기서 나와. 필수 소비, 할인 유통, 온라인 판매는 상대적으로 버틸 수 있어. 하지만 가격이 높고 선택성이 큰 소비는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소비자가 지갑을 닫는 게 아니라 어디에 쓸지 더 까다롭게 고르는 구간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산업에서 봐야 할 건 소비가 늘었는지 줄었는지가 아니야. 어떤 소비가 살아있고 어떤 소비가 식고 있는지 확인해야 돼. 다음으로 셋째, 기업에는 가격 결정력 신호가 남았어. 소비가 둔화되는 구간에서 기업 실적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매출만이 아니야. 가격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 소비자가 지갑을 조심스럽게 열기 시작하면 기업은 할인과 판촉을 늘릴 수밖에 없어. 할인을 늘리면 매출은 유지될 수 있어. 하지만 이익률은 줄어들 수 있어.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해. 첫째는 판매량을 지킬 수 있는지야. 둘째는 가격을 깎지 않고도 팔 수 있는지야. 자동차 기업은 판촉이 판매를 끌어올렸는지 실제 수요가 강한지 구분해야 해. 온라인 유통기업은 거래액이 늘어도 배송비와 할인 부담이 이익을 누르는지 봐야 해. 쿵과 생활용품 기업은 가격 인상을 소비자가 받아들이는지 확인해야 해. 이번 뉴스가 기업에 남긴 신호는 분명해. 소비가 버티는 것처럼 보여도 이익까지 같이 버티는지는 따로 봐야 해. 매출은 버티는데 마진이 무너지면 기업 실적은 강하다고 보기 어려워. 다음으로 넷째, 환율에는 달러 방향 재점검 신호가 남았어. 소비 지표는 환율로도 연결돼. 미국 소비가 강하면 시장은 미국 경제가 아직 버틴다고 해석할 수 있어. 그러면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고 달러는 지지를 받을 수 있어. 반대로 소비가 빠르게 둔화되면 시장은 경기 둔화를 걱정하게 돼. 그 경우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고 달러는 약해질 수 있어. 이번 숫자는 애매한 신호야. 전체 소매 판매는 0.2% 증가에 그쳤지만 핵심 소비 흐름은 완전히 꺾이지 않았어. 그래서 환율 시장은 한쪽으로 확신하기 어렵게 됐어. 달러가 강해지려면 미국 소비가 계속 버틴다는 증거가 더 필요해. 달러가 약해지려면 소비 둔화가 더 넓게 퍼졌다는 신호가 필요해. 한국 원화 입장에서도 이건 중요해. 미국 소비가 버티면 미국 금리도 쉽게 내려오기 어렵고 달러 강세 압력이 남을 수 있어. 반대로 미국 소비가 흔들리면 글로벌 경기 우려가 커지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약해질 수 있어. 그래서 환율 신호는 방향 확정이 아니라 확인되기야. 다음으로 다섯째, 금리에는 인하 기대 조정 신호가 남았어. 미국 중앙은행은 물가만 보는 게 아니야. 소비와 고용도 같이 봐. 소비가 너무 강하면 물가 압력이 오래 갈 수 있어. 그러면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어. 하지만 소비가 너무 약하면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 명분이 생길 수 있어. 이번 지표는 둘 사이에 있어. 전체 숫자는 둔화됐지만 핵심 소비는 아직 버텼어. 로이터는 변동성이 큰 항목을 제외한 핵심 소매 판매가 0.5% 증가했다고 보도했어. 이 숫자는 미국 소비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 어렵게 만들어. 그래서 금리 시장은 단순히 소비 둔화만 보고 움직이기 어려워졌어. 앞으로는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고용 지표, 임금 흐름까지 같이 봐야 해. 금리 신호는 이거야.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나려면 소비 둔화가 더 뚜렷해야 해. 하지만 소비가 계속 버티면 미국 중앙은행은 서두를 이유가 줄어들 수 있어. 마지막으로 여섯째, 정책에는 경기 연착륙 신호와 취약계층 부담 신호가 동시에 남았어.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이번 숫자가 복잡해. 소비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건 긍정적이야. 경제가 급격히 식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야.
하지만 저소득층이 저축과 신용에 더 의존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져. 소비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소비가 빚으로 버티는 구조라면 지속성이 약할 수 있어. 정부와 중앙은행은 여기서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해. 하나는 물가를 다시 자극하지 않는지야. 다른 하나는 가계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는지야. 소비를 살리려고 돈을 너무 풀면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어. 반대로 긴축을 너무 오래 유지하면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그래서 정책 신호는 균형이야. 미국 경제가 버티고 있다는 신호와 소비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가 같이 나온 거야. 정책은 이제 숫자 하나로 결정되기 어려워졌어. 소비의 양보다 소비의 질을 더 봐야 하는 구간에 들어왔어.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이번 뉴스에서 봐야 할 건 미국 소매 판매 0.2% 증가라는 숫자 하나가 아니야. 진짜 핵심은 미국 소비가 무너진 게 아니야, 갈라지고 있다는 점이야. 자동차와 온라인 소비는 버티지만 주유소 매출과 일부 선택 소비는 약해졌어. 고소득층 소비는 상대적으로 견조하지만 저소득층은 저축과 신용에 더 기대고 있어. 주식시장은 소비 업종 안에서 선별이 강해질 수 있어. 기업은 매출보다 마진 방어력을 증명해야 해. 환율은 달러 방향을 다시 확인하는 구간에 들어갔어. 금리는 인하, 기대가 다시 조정될 수 있어. 정책은 물가 안정과 가계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해. 돈은 항상 소비 총액보다 소비의 구성을 먼저 따라가. 이번 뉴스에서 돈의 시그널은 미국 소비 둔화가 아니라 소비 체력의 양극화야.